자, 그리고 회전의 물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호모 켈리는 회전의 물리학에 대해서 골프 법칙을 그렇게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사용하고 단순하고 일반적인 포스의 법칙과 모션의 법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뭐 중력이나 이런 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골프에 필요한 물리학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단지 사물을 마치인 것처럼 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결국은 중력이잖아요. 내가 중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걷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도 중력은 항상 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골프에서 필요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제가 볼 때 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비거리 레슨 한다고 지면발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도 지면발력은 쓰이잖아요. 제가 뛸 때 지면발력을 더 세게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에 관한 거를 조금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들이 좀 이해를 하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착시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운스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 왼팔하고 클럽이 정말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 구조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떨어지겠죠. 어딨냐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그럼 여기서는 쟤를 맞추려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걸 왜 잘 못하냐? 중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안 떨어져? 제가 만약에 왼팔과 클럽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들어주면, 근데 아마추어는 왜 못할까요? 안 떨어지게끔 드는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입장에서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왼팔로 얘를 이렇게 들었어요. 0.24초 안에 내가 힘을 탁 빼서 얘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쟤는 맞춰야 돼. 내 몸 밖에 있는 공을 맞춰야 돼. 어떻게 되냐면 왼팔을 여기서 공적으로 끄집어 내려요. 그럼 여기 초기 입장에서는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다운이 될 때 몸은 가만히 있냐는 거죠. 클럽 헤드가 벌써부터 이 라인 밖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상 동작을 하냐면 얘를 당기든지 꺾든지 이런 부상 동작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상 동작에 이런 보상 동작하고 저런 보상 동작을 하면서 골프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중력을 정말로 힘들게 느껴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 말 안 들어서 이제 밖에 벌 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기 맞았어요. 근데 처음엔 버티잖아요, 얘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팔은 중력에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 떨어지는 걸 버티니까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스윙하고 접목을 시키면 안 떨어지는 건 내가 버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왼팔이 이렇게 어깨에 매달려 있다고 치고 얘는 혼자서 못 올라간다고 치고 얘 말고 다른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에 의해서 왼팔이 올라간다고 치면 알아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오른팔이나 몸의 움직임. 왼팔은 그냥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핑머신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해서 원심력을 쓰든 오른팔을 써서 만들자는 거죠. 항상 일정하게 중량을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게도 만들고. 자,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죠.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될 때까지 속도가 20마일이 들었어요.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어서 거의 이제 P6 구간까지 속도가 3마일밖에 안 늘었어요. 자, 근데 시간을 한번 봐보죠. 자, 여기 0.12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근데 20마일이 늘었을 때 0.12초가 걸렸고 22마일에서 25마일로 늘 때 0.04초가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20마일이 늘었을 때가 3마일 늘었을 때보다 시간이 3배가 더 길잖아요. 근데 속도의 변화는 훨씬 많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가속이 만들어졌냐. 속도는 느린데 내가 체감할 때는 되게 느리게 느껴지는데 실제 속도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거 아닐까요? 이게 이 중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이 중력 가속이 오히려 이 골프에 필요한 스피드, 파워를 만드는데 시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체감을 해요. 언제 했을까요? 바이킹 탈 때 체감하지 않을까요? 바이킹을 타고 이렇게 맥스로 쫙 갔다가 여기서 처음에 떨어질 때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르게 느껴지네?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떨어져 오 하다가 휙 지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골프 스윙을 할 때 어떤 또 잘못한 점을 할까요? 이걸 봤을 때 탑에서부터 내가 뭔가 맥스 스피드를 내려고 인위적으로 손으로
내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가속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과 팔과 클럽의 움직임의 싱크가 자꾸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럼 로리 맥킬로이처럼 이렇게 되려면 사실상 탑에서부터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22마일이라는 가속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끔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무거운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놓고 제가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 전환을 하기 위해 힙 슬라이드를 해서 척추가 기울어진 움직임에서 손이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체감은 안 하지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구심력이 가장 큰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도 내가 체감은 안 되지만 상당히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 끌면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가속을 파괴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스윙에서 봤을 때 로리가 저기부터 저기까지 내려올 때 어떻게 보이나요? 실제 스윙에서는 로리 맥킬로 스윙 엄청 빠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20마일이 늘어날 때 0.12초가 들고 오히려 3마일이 늘어날 때 0.04초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 시간이 더 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그 대신 가속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영상 보면 재미있어요. 각 운동량 법칙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자, 저 상태가 왼손목 코킹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돌리는데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접는다는 거는 손목의 코킹이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면에 저게 붙어 있는데도 이거는 영향을 받는 거지. 지면에 떠 있는 뭐 다이빙을 할 때 이때만 적용받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백스윙 때 왼손목의 코킹이 왜 필요할까요? 자, 근데 두 번째 지렛대를 작동을 안 해도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속도가 뭐가 만들까요?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파워 시드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가 만들까요? 다운스윙에 필요한 이 클럽 헤드의 속도를 만들어주는 가장 시드 파워 중력 아닐까요? 중력? 무거운 물체는 더 위에서 더 떨어질수록 가속이 더 많아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왼손목 코킹 없이 이렇게 가면 헤드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가지만 그리고 머리 위치를 지키고 얘를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목 움직이고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도 중력에 의한 가속을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서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몸이 이 자리를 찾아와서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방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내려올 때도 우리가 이제 뭐가 또 필요할 수 있냐면 각운동 보존의 법칙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조금 보면 이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공식이에요. 자, 이게 구심력이거든요. 몸에 움직이는 이 구심력. 그러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발생을 하겠죠. 내려올 때 우리가 구심력을 크다는 얘기는 원심력도 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대요. 질량,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이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디어스만 알면 되거든요. 구심력이 크려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구심력이 커질까요? 스윙에 필요한 반지름은 어디죠? 어깨부터 헤드까지죠. 이거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지름을 작게 하는 방법? 왼손목 코킹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려올 때 이 구심력을 크게 하려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올 때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구심력이 크다는 얘기는 이 반대쪽으로 이 몸의 움직임 왼쪽이 비켜주는 이 움직임이 빠른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커지려면 여기 공식에 비하면 이 반지름이 작아지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를 하라고 해서 왼손목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것도 내려올 때 최대한 이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져야지 내려올 때 구심력이 커져서 클럽 헤드의 원심력이 커져서 스피드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임팩트 순간에 속도는 계속 증가를 할까요? 아니면 감속을 할까요? 임팩트 순간, 임팩트로 접근하면서 점점 가속이 될까요? 근데 이걸로 따지면 임팩트로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로 접근하면 할수록 왼손목 코킹은 점점점 펴지면 이 반지름은 그러면 이 구심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커지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속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게 내가 인위적으로 임팩트 순간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클럽 스피드가 또 이제 극대화된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감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연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연아가 빨리 돌 때는 이게 팔을 모으고 속도를 높이려 이게 팔을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려면 이 속도가 이렇게 반지름의 아크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윙으로 따지면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서 얘는 점점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없지만 감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몸을 이렇게 잡아야지, 잡아서 자동차가 달리던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관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제어가 안 될까요? 우리가 클럽의 세 가지 중에 만약에 그 움직임이 맞아서 그 가속이 맞다고 치면 클럽 헤드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체감을 할 땐 더 이렇게 튀어나가는 힘이 있으니까 가속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딱 하면 왼손목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벤트가 되죠. 그럼 아무리 얘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맞기 전에 얘가 벤트가 되면 그 클럽 스윙 아크의 길이도 짧아지면서 되게 비효율적인 스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핑 머신에서는 얘가 감속이 되더라도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얘의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이 비켜주고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서 이 프레셔 포인트 압력의 3번의 압력을 이렇게 유지하면 감속되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체감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감속이 되는 건지 가속이 되는 건지 잘 체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우리가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 자, 존 램이거든요. 자, 요게 속도고 요 밑에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요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백스윙을 하면은 클럽 헤드 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는 순간 속도가 갑자기 감속을 하죠. 왜 감속을 했을까요? 이때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 거의 백스윙 탑에서는 거의 속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전환을 하기 때문에 바이킹처럼 반대쪽으로 가면 속도가 줄어야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려올 때 속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속도가 확 올라갔다가 그럼 가속이 붙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임팩트 전에 속도가 뚝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이 아크가 커지니까 이게 각원동 보존의 법칙인 거잖아요. 이거의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를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움직여주면 그 감속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자,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시간이 저기서 0.75예요. 근데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0.25초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존님은 조금 더 느리네요. 그러니까 맥스가 여기네요. 거의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일 때가 맥스이고 가면 갈수록 감속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몸이 멈춘다고 해서 이게 가속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잖아요. 이제 스피드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잘 만들려면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엑셀레이션, 가속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골핑 머신의 가속을 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방향이나 속도에 저항하는 클럽 헤드 무게에 의해 클럽 샤프트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휘는 거예요. 휘는 거. 우리가 체감은 잘 못하지만 사실상은 샤프트가 이렇게 휠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속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클럽 샤프트 플렉스 힘을 생성한 프레셔 포인트를 유지하면 이 가속이 유지가 돼요. 첫 번째 지뢰 때 왼팔 근의 개념이 임팩트 순간에 어느 정도 그 가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셔 포인트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클럽이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들었죠? 요 클럽이 제일 자연스럽게 중력에서 떨어지는 방향은 어딜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겠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플레이 라인은 어디 있냐면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겠죠. 밖에 있고 클럽은 이쪽으로 떨어지더라도 밖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몸은 클럽이 떨어지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샤프트가 이 클럽 헤드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은데 몸이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는 거를 그러니까 프레셔 포인트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질까요? 맞아요. 3번의 요 압력을 클럽의 이 무게를 유지하는 거겠죠? 얘를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라인으로
여기까지만 계속 이 압력이 유지가 되면 이 휘는 것도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가속이 어느 정도 잘 생겨주고 잘 유지가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잘 유지하자는 거예요. 가속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클럽헤드 프레셔 포인트가 가속을 제어한대요. 그래서 레그 들어가고 프레셔 포인트가 들어가면 무조건 프레셔 포인트 3번이에요. 그래서 트러스트는 빠름보다는 꾸준한 트러스트로 무거운 임팩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님들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셔 포인트를 능동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얘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무게를 느끼고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몸이 바닥에 있는 프레임 라인을 지키면 여기서 느껴지는 프레셔 포인트 3번은 그냥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근데 얘를 더 내가 느낀다고 얘를 이렇게 쓰는 순간 이 샤프트의 힘은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엄청난 파워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트러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팔이 펴지는 게 트러스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더 세게 내가 이 프레셔 포인트 압력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고 그냥 지긋하게만 느껴지면 우리가 체감은 안 되지만 가속이 계속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때 선수들이 아마추어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꾸준한 트러스트? 여기서 꾸준한 트러스트라는 얘기는 오른팔이 그냥 지긋하게 계속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맞아요. 이러는 순간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트러스트로 무거운 임팩트를 만드는 게 가속을 유지하는 거라고 이제 호모킬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레그 로딩. 요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세요. 골핑모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요 단어의 뜻을 조금 이해하시면, 알고 있으면 이 레그 로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레그라는 게 뭘까요? 레그. 클럽 헤드를 손보다 뒤에 놔두는 게 레그죠. 로딩이라는 건 뭐였죠? 로딩? 장전이잖아요. 내려오기 전에 요 프레셔 포인트 걸리는 걸 로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그를 장전을 잘해서 어떻게 가속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래서 레그 로딩은 두 번째 지렛대를 가속하는 방법이래요. 자,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첫 번째 지렛대는 팔하고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진자 운동을. 그다음 두 번째 지렛대는 뭐였죠? 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이렇게 접히는 게 두 번째 지렛대였죠. 여기서 제가 왼팔을 띄고 오른팔만 이렇게 놓으면 이 상태가 뭘까요? 작살 던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어떻게 가속을 만들어 줄 거냐. 가속을 만드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여기 압력만 계속 유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히터하고 스윙어가 이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윙어는 원심력을 활용하는 거고 히터는 오른팔의 근육을 사용해서 가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클럽 헤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에 의해 제어를 통해 로딩 절차가 히팅하고 스윙으로 틀릴 수 있대요. 근데 그 틀리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속을 할 거냐.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는 방사형 방향으로 가속을 해야 되고 3번의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종방향, 수직 방향으로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된대요. 둘 다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면 방사형으로 가속하는 거를 드라이브 레그 로딩이라고 하고 종방향으로 가속하는 거를 드래그 레그 로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는 요 플로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중 하나로 릴리스를 만든대요. 가속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곡선 구간에서 릴리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방사형 가속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났으면 요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 방향을 방사형 가속이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대로 내가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직선으로 내려오고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가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히터의 백스윙 탑이 어디냐면 오른쪽 어깨 높이에요. 라인을 지키고 들었을 때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만 가면 히터는 백스윙이 끝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이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간다고 치면 요 방향대로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그대로 내리면 우리가 가속 유지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스윙어의 백스윙 탑은 어디냐면 원심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원심력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까지 가는 데를 스윙어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엔드예요. 엔드. 그러니까 탑이 있고 엔드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뭐랑 붙여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냐면 여기랑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터의 백스윙의 끝은 여기예요. 위에 곡선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스윙어는 원심력을 쓰기 때문에 이 클럽이 여기서 곡선을 한 번 더 만나서 클럽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려올 때 여기서 곡선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여기 곡선을 한번 만나서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려오냐면 여기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켜주면 이 클럽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세요? 프로님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종방향 가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히터의 백스윙 끝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방사형 방향인 거고. 그래서 예전 레슨 보면 이거를 이제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종을 당겨서 내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얘 입장에 클럽 입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놓고 얘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어는 이 패턴으로 가속을 만들어줘야 되고 히터는 그냥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레그 로딩, 방사형으로 가속하는 히터가 사용하는 드라이브 레그 로딩은 최소 레그래요. 그러니까 레그의 양이 스윙어보다는 적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짧거나 컴팩트한 스트로크에 사용된대요. 이렇게 짧거나 컴팩트한 스트로크를 하는 클럽은 뭐가 될까요? 웨지나 쇼다이언 쪽은 이 패턴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 레그 로딩은 최대 레그래요. 풀이나 풀 스트로크에 사용된대요. 이거는 어떤 클럽을 사용할까요? 드라이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스윙 탑이 아마추어 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거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드래그 레그 로딩. 자, 그래서 클럽 패드 레그 프레셔의 느낌은 클럽 패드를 느끼는 것이며 여기에 압력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클럽 패드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임팩트에서 젖은 걸레를 끄는 것 같이 수동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를 설명을 하냐면 이 걸레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압력이 있어요. 그럼 얘가 무겁다고 치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얘를 여기를 유지를 하고 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압력이 계속 느껴지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얘를 능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추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압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를 느끼고 여기까지 곡선에서 직선으로 갈 때 여기 압력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럼 훨씬 더 몸의 움직임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이 느낌은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지면 발력.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면 발력이라는 건 걸을 때 우리가 이 지면을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 차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면 발력, 골프에 필요한 지면 발력은 뭐냐면 오른발이 백스윙을 할 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이렇게 비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발은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안 돼요. 오른발 안쪽에서 버텨야 돼요. 그러면 상체하고 하체가 어떤 작용이 되냐면 하체는 버티려고 하는데 상체가 이렇게 꼬여요. 그러면 더 이렇게 뒤틀림이 더 커지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다운스윙에서는 항상 우리가 반대쪽 원심력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체가 먼저 동작이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스윙 때 내가 막연하게 이 골반하고 어깨 움직임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치면 꼬임이 있을까요? 이때는? 없죠. 없어지죠. 근데 하체가 어느 정도 버티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으로 하면 제 입장에서는 골반이나 오른발 입장은 한번 봐보세요. 프로님들이 한번 보시면 골반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나요?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얘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단지 오른발 발 안쪽에서만 압력만 유지를 하고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지려면 골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 편이 공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오른쪽 무릎 입장에서는 얘가 공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펴지면 힙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프로님이 봤을 땐 이게 회전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공에서 멀어진 거예요. 얘를 버티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발 안쪽에서는 계속 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어놓고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면 이렇게 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 스탠스 폭이 넓어져요. 넓은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을 해요. 더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면 발력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뭔가를 설명할 때 이런 거 제일 많이 설명하죠. 얘가 더 크려면 더 이렇게 벌어주면 되겠죠. 이게 지면 발력이잖아요. 이제 응. 이게 저만을 응. 지금까지 2년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웨지는 스탠스 폭이 좁잖아요. 그럼 큰 지면 발력을 쓸 수 있을까 얘는? 못 써요. 그럼 웨지라는 클럽을 봐서는 얘는 큰 파워를 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네. 거리 제어를 하고 정확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탠스를 좁히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지면 발력을 내가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고, 드라이버는 내가 놓고 훨씬 더 큰 지면 발력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버리면, 내가 지면 발력을 써서 큰 파워를 낸다고 치면, 들었어요. 얘를 쓰면 얘는 이 클럽 샤프트 제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 치려면 이 클럽이라는 도구가 결국은 맞는 순간에 이 위치를 와야 되는데, 얘는 뒷전에 두고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얘가. 물론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장타대회 나가는 선수들한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목적이 장타대회는 무조건 멀리예요. 그리고 기회가 한 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번 중에 한 번, 뭐 3번 중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얻어 걸려주면 돼요. 그런 선수들한테는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게 더 독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도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